자, 이번 시간에는 2차원 운동에서 상대 속도와 상대 가속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를 잠시 하자면은 서로 다른 여러 기준 틀에서 측정한 물체의 속도 사이의 관계는 다음 방정식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요 첨자의 의미만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BAC라는 게 C에 대한 A의 속도를 표시하는 거죠. 그 다른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 C에 대한 A의 속도. 그래서 기본적으로 A에 대한 A의 속도인데 C에 대해서, 즉 C에 대한 A의 상대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C가 관측자이고 A가 이제 관측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AC인데 AB, BC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싹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 관계식만 하나 잘 파악해 두시면 상대 속도는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 속도란 것은 서로에 대하여 운동하고 있는 서로 다른 두 관측자의 측정에 관계되는 것이고, 또 속도 측정은 이제 관측자의 기준틀에 따라 다른데, 기준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좌표기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정확하게 같은 건 아니지만은 거의 이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구에 대해서 정제한 기준틀을 사용하고 있지만, 때로는 지구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비행기나 자동차나 버스, 기차 뭐 이런 거 같이 움직이는 기준틀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그 기준틀에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기차가 간다든가 할 때 기차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운동을 기차에서 관측하는 것과 기차 밖에서 관측하는 것과 이제 속도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관측자가 다르면 측정값도 달라진다. 가장 쉽게 우리가 그냥 위치를 표현하는 걸 해봅시다. 자, P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A는 여기 있고 A 관측자는 여기 있고 B 관측자는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A와 B 사이에는 거리가 5 미터라고 할까요? 미터만큼 이제 떨어져 있을 때 각자 이제 P의 위치를 측정하면은 A가 측정할 때는 P가 플러스 5에 있게 되는 거지만은 B가 측정할 때는 P가 플러스 10에 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위치도 벌써 관측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또 속도 또한 관측자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무빙 워크 아시죠?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거. 요거 무빙 워크에 이제 같이 이제 이렇게 무빙 워크에 써 있고, 이 양반이 이제 무빙 워크에서 이제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무빙 워크에 써 있는 여자분은 요 남자의 이동 속력이 그냥 천천히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느리다고 이제 보는데, 무빙 워크 밖에 써 있는 이 여자분이 볼 때는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상대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속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이중 첨자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 아래 첨자는 관측 대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첨자는 관측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B, B, A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는 관측자 A가 측정하는 이 대상, 그러니까 B의 속도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A에 대한 B의 속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말로 되어 있으면 A와 B를 바꿔 쓰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B, A, B 해가지고 A에 대한 B의 속도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영어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velocity of B with respect to A 이렇게 되니까 BA가 된 거예요. 첨자의 순서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대의 자동차를 각각 A와 B라고 표시를 하고 다음 표기법을 사용하자 이거죠. 그래서 RAE, 여기서 E는 이제 Earth이고, 차는, 그러니까 E가 측정한 자동차 차 E가 아니라 E가 측정한 자동차 A의 위치를 RAE, 그래서 지구에 대해서 고정된 좌표기에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E가 측정한 자동차 B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A, B는 뭐예요? B가 측정한 A의 위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반대가 되면은 RBA는 A가 측정한 B의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거는 RAB랑
RBA는 보시면은 서로 이런 관계가 있겠죠. 그죠? 서로 반대 방향이 되겠죠. A가 보는 B 하고 B가 보는 A 하고는 이제 서로 크기는 같겠지만은 방향은 완전히 딱 반대가 되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 이 관계도 이제 잘 유념해 두시고요. 그래서 첨자 규칙만 잘 알고 있으면은 아주 쉽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위치에서 지구에 고정되어 있는 어떤 좌표계에서 만약에 자동차 A를 볼 때 위치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자동차 B를 볼 때. 근데 지금 B에서 만약에 A를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에서 B를 본다면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화살표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어, BA가 되겠죠. A에서 B를 볼 때. 그러니까 RBA랑 RAB랑 이제 서로 여기 썼듯이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여기 숫자가 RAE는 RAE 빼기 RBE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여기다 써보면은 RAE는 RAE 빼기 REE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아까 여기 보면은 RAB는 RBA 마이너스 RBA니까 요거를 다시 써보면은 RAE 플러스 REB라고 이제 쓸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EB 미안합니다. EB 이렇게 쓸 수 있죠. EB예요. 그럼 여기 EB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운데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식이랑 똑같은 관계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여기 다시 한번 더 깨끗하게 하자면은 여기 이제 시간 속도로 이제 하는데 요거를 이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죠? 속도식으로 이걸 각각 dt로 하면 미분해 버리면은 속도식이 이제 이렇게 딱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제 아까 썼던 식으로 첨자를 다시 쓰면은 벡터 기호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B, A, E 그리고 요거 보면은 요 첨자를 뒤집으면 어떻게 돼? E, B 이렇게 되면은 요거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요 A, B는 A, E, E, B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중간에 이렇게 E가 이제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이런 관계가 이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쓴 게 요거에 지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요 관계식 하나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은 모든 걸 다 풀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차에서 이렇게 완다가 이렇게 이제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완다가 이제 W니까 완다고 T는 이제 트레인, 기차죠, 그죠? 하는 트레인. 그래서 요건 보면은 트레인에 대한 차에 대한 완다의 속도가 되겠죠. 그게 이제 요 빨간 화살표도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요거는 그라운드, G가 이제 그라운드예요. 혹은 그레이그라고 합시다. 그레이그가 여기 땅에 써 있으니까 그레이그에 대한 기차의 속도단 말이죠. 혹은 팀의 속도라고 이제 해도 되고. 그래서 뭐 왜냐하면 팀은 이제 여기 기차의 정지에 있으니까 T를 T라고 트레인이라고 해도 되고 팀이라고 해도 되고 그 팀이라고 합시다. 팀 그렉 완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팀은 이제 여기 기차와 똑같이 움직이고 정지에 있으니까 그리고 팀이 보는 완다의 속도가 WT가 될 거고 여기서 어, TG는 그레그가 보는 팀의 속도단 말이죠. 혹은 트레인의 속도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럼 그레그가 보는 완다의 속도는 얼마가 되느냐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아까 그 관계식을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자세하게 기차에 대한 변이 하면 델타 RWT 그러니까 완다 팀 그러면 이제 요거는 속도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지면에 대한 기차의 변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그러면 요걸 다가 쓰면 어떻게 돼요? 그레그가 보는 완다의 속도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WT, TG, 그죠? WG는 WT, TG 요 관계식 있죠. 우리가 속도 관계식에서도 똑같은 관계 맞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변이식에서도 요건 델타 T로 나누면 어차피 속도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걸 요 델타 T로 나누면은 이제 요 속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개념 원리에서 봤던 요 처음 관계식 그게 뭐 ABC가 아니라 이거 딴 걸로 바뀌었지만 어차피 똑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완다가 가고 있으면은 기차가 가는 속도에 이제 같은 방향이니까 더해져 가지고 완다가 여기 있다가 걸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TM의 속도는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TM은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여 가는 건데, 그리고 TM이 볼 때 완다는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여 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변이가. 그럼 그레그가 볼 때는 그 변이를 다 합한 변이만큼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잘 보시면은 완다가 움직이고 있는 걸 이제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약간 좌표계를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SA 좌표계가 있고 SB 좌표계가 있다고. 시스템 A가 있고 시스템 B가 있는데 SA는 뭐 정지되어 있고 SB가 A 시스템에 대해서 BBA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A가 볼 때의 B의 속도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리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니까 등속 운동이니까 속도 곱하기 시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요 거리 A와 B 사이의 원점의 거리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 BA는 좌표계 B가 A에 대해서 움직여가는 속도이고, 그럼 이제 어떤 P점이 운동을 하고 있을 때 A 좌표계에서 보는 거는 지금 보면 RPA가 되겠죠. A 좌표계에 대한 P의 지, 마찬가지로 B 좌표계에서 볼 때는 RP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속도도 요걸 이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UPA 요거는 뭐예요? A 좌표계에서 본 P의 속도가 되고, 그리고 UPB는 B 좌표계에서 본 이 P의 속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B 좌표계는 지금 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죠? 여기다 다시 그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뭐 뒤에 또 나오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요 뒤에 뒷장에서 합시다. 그래서 관측자 A가 뭐 지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SA 있고, 관측자 B가 SA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일정한 속도 이렇게 움직이는 SB에 있다고 치고, 그럼 BBA는 A가 측정하는 관측자 B의 속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서 좀 갈릴레이 변환식이라고 이렇게 막 거창하게 이름 붙여놨는데 사실 별건 없어요. 뻔한 거죠. A에서 P를 볼 때는 B에서 P를 볼 때의 위치에다가 B가 또 이만큼 이동해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을 더해 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삼각형 보십시다. A에서 B를 본 요거는 요 벡터는 사실은 요 벡터와 요 벡터의 합이죠. 이렇게 보시면 그죠? 삼각형법으로 딱 더해졌단 말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요 속도 벡터 요 관계가 나오는 걸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양변을 미분을 해봅시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A에서 보는 P의 속도가 나오겠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B에서 보는 P의 속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상수니까 등속도로 움직이니까 T에 대해서 미분하면 T만 하나 없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관계식이, 그래서 삼각형을 또 삼각형법으로 벡터를 더하면은 어떻게 된다? UPA는 UPB 더하기 BBA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처음 짜보시면 PA인데 PA고 중간에 이제 B가 끼어든 거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관계식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한 기준 틀에 있는 관측자가 측정한 입자의 가속도는 그 기준 틀에 대하여 등속도로 상대 운동을 하는 다른 관측자가 측정한 가속도와 같다. 그럼 가속도에 대해서도 한번 보자 이거죠. 그 가속도에 대해서 보려면은 요식 우리가 방금 앞에서 유도한 요식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자 얘가 이제 속도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죠? P점이 움직이는데 P점이 뭐 원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막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등속도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은 가속도가 있을 텐데, 그럼 A가 보는 P의 가속도는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될 거고, 마찬가지로 B가 보는 P의 가속도는 이렇게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다 미분을 하면은 그럼 DT, DBA 그래서 이렇게 미분을 하는데, 요걸 보시면은 지금 BBA가 A에 대해서 B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가고 있으면은 이거는 가속도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 돼요. 얘가 0이 된다는 말은 A에서 보는 P의 가속도나 B에서 보는 P의 가속도나 똑같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관계는 지금 보시면은 이 좌표계 A랑 좌표계 B랑 있을 때 B가 A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얘가 어떻게 됐어요? 얘도 0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때는 얘가 0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좌표계 A에서 보는 P의 가속도나 좌표계 B에서 보는 P의 가속도나 가속도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에서 나중에 이제 F는 ma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결국은 F는 ma니까 결국 m에 비례한 a에 비례하는 거죠. 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좌표계 A에서 보나 좌표계 A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 좌표계에서 B에서 보나 F는 똑같은 F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가속도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힘을 받는다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B가 A에 대해서 가속을 하고 움직인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속도가 다른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속도가 덧붙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이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얘가 없는데 만약에 B가 가속 운동을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비관성계, 비관성계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테지만 요런 걸 그래서 요것 때문에 생기는 힘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m 곱하면 이제 힘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관성력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준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뉴턴의 운동 법칙과 같은 물리학의 기본 법칙은 두 기준털이 자 일정한 상대 속도로 운동한다면 자 일정한 상대 속도로 아까 A에 대해서 B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 갔잖아요. 그죠?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 갈 때, 그때는 아까 어땠어요? 여기서 A에서 보는 가속도나 B에서 보는 가속도가 똑같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물리학의 기본 법칙이 A나 B에서 똑같이 성립한다. 일정한 상대 속도로 운동한다면. 그래서 뉴턴의 제1법칙은 관성기준표를 정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1법칙이 뭐예요? 1법칙은 뭐 나중에 다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은 우리가 알짜 힘이 0이라면 가속도가 0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A 시스템에서 봤는데 가속도가 이 물체의 가속도가 0이야. 정지 상태에 있거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가고 있어요. 그럼 얘를 B에서 봤을 때도 똑같이 가속도가 0이 나오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 B는 어떻게 된다? A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일정한 상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에 대해서 일정한 상대 속도로 움직이는 모든 기준틀은 관성 기준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다 하는 거예요.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바람이 불지 않을 때 항공기는 덴버에 시카고까지 뭐 1770km라고 하는데 4.4시간이 걸리고 빗바람이 부는 날에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4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면 바람의 속력은 얼마인가? 같은 속력에 맞바람이 부는 경우 비행은 얼마나 걸리는가? 그래서 두 경우 모두 항공기가 같은 대기 속력, 여기서 대기 속력은 공기에 대한 속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공기에 대한 같은 속력을 가진다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공기에 떠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항공기가 공중에 떠 있다면 날개 조정면 등 역할은 공기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냐에 좌우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공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이지만 공기 자체가 이 비행기를 목적지로 실어다 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목적지에서 이제 멀리 떨어지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 비행기를 타는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 지구에 대한 속력, 그러니까 대지에 대한 속력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하나씩 보자. 그래서 먼저 이제 보시면 PG, 그러니까 Plane with respect to ground, 그러니까 땅에 대한 대지에 대한 항공기의 속도, 그리고 PA는 공기에 대한 항공기의 속도예요. 그래서 지면에 대한 항공기의 속도와
공기에 대한 항공기의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상대 속도는 그죠? 그냥 뭐랄까 이 첨자만 잘 알면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지면에 대한 공기의 속도, 바람 속도는 ag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공기의 속도, 그러니까 지면에 대한 공기의 속도, 그죠? 그래서 ag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자 보시면은 pg는 어떻게 돼요? PAAG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니까 방정식 요 바람이 없는 경우에는, 자 바람이 없는 경우에는, 바람이 없다는 건 뭐예요? BAG가 0이란 말이죠. BAG가 0이란 말이니까 PA랑 PG랑 똑같겠죠. 어차피 에어랑 그라운드랑 이 서로 상대 속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1770km를 가는데 4.4시간이 걸린다 그랬으니까 결국 속도가 얼마가 나온다? 400km/h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구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에 대한 플레인의 속도, 비행기의 속도를 이제 400km/h. 그래서 이거는 맞바람이 불거나 뒷바람이 불거나 상관없이 공기에 대한 속도는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공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기 답이 나와버렸는데 어쨌든 자 뒷바람이 부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뒷바람이 부는 날에는 4시간만 걸린다 그랬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1770km를 4시간으로 나누면 440km/h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그라운드에 대해서. 플레인이.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거하고 상관없이 공기에 대한 비행기의 속도 요거는 같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여기 이제 첨자로 x 이렇게 붙여놨는데 귀찮게 그죠? 어차피 한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2차원에서 볼 때는 요 x, y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한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x축을 이제 놓고 한 거죠. 그래서 같은 방향이고 그럼 요렇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에어 투 그라운드는 어떻게 된다? 플레인 투 그라운드 그리고 플레인 투 에어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이쪽에 넘어가가지고 그죠? 네?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440에서 400을 빼면 40km/h. 그래서 원래는 공기에 대해서 400km/h로 가는데 뒷바람이 40km/h로 불어주니까 속도가 더해져서 440km/h가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맞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냐? 맞바람이 불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맞바람이 분다면은 40km 맞바람이 분다면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 400km/h로 가더라도 맞바람이 40km/h로 분다면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해도 벌써 이제 답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지금 BPA랑 그러니까 플레인 투 에어랑 에어 투 그라운드가 이제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림에서 보듯이 얘가 반대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지면에 대한 항공기의 속도는 이렇게 이제 되고 360km/h가 나온다. 그럼 이제 비행 시간이 자 360km/h로 1770km를 날아가야 되니까 시간을 구하면은 이제 4.9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강 건너가기. 이번에 이제 2차원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배가 이제 보트니까 보트고 강이니까 리버죠. 뭐, 그다음 이제 첨자가 이렇게 보면 있고 당연히 E는 그래서 E는 이제 Earth 땅이 되고 그래서 자 강을 건너려고 강물에 대해서 10km/h 강물에 대해서니까 이 속도가 뭐예요? 배의 강물에 대한 속도단 말이죠. 요게 되고 그 다음에 강물이 동쪽으로 5km/h의 속력으로 가는데 요거는 강물의 속도니까 아래 뭐에 대한 속도? 땅에 대한 속도죠.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강둑에 있는 관측 강둑이니까 얘는 E에 있겠죠. 그죠? E가 보는 관측 그 배의 속도단 말이죠. 그래서 어 보트 respect to E 요거를 이제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배가 강물에 지금 이제 내가 다 이야기한 대로 요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강물이 동쪽으로 가는 거는 요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 땅에 대정지된 좌표에서 보는 거는 요거고 그래서 요걸 이제 본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요게 이제 강물이 이제 땅에 대해서 흘러가는 속도는 동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강을 건너가는 또 요거는 이렇게 강에 대한 보트의 속도는 우리가 북쪽으로 만약에 간다면은 북쪽을 향해 가고 있다 했으니까 지금 이제 북쪽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배의 이제 우리가 땅에서 볼 때 배의 속도는 200타가 되겠죠. 요거 더한 거 그죠? 그림에서 벌써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대 속도 이렇게 이제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리버에 대한 B는 요거 이제 요렇게 하면 되고, 또 요거 이제 속도 벡터를 성분으로 이제 분리해서 하면 되는데, 요거 보면 이제 X 성분 있고 Y 성분이 있죠. 또 강에 대한 보트의 속력은 X 성분은 없어요. 그죠? 동쪽으로 가는 건 없고 북쪽으로만 가잖아요. 그죠? Y 성분만 1km/h로.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그죠? 여기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고, 그 땅에 대한 보트의 속력이고, 요거는 이제 땅에 대한 강의 속력인데, 강은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X 성분만 있고 Y 성분이 0.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속도의 X 성분을 구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BX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Y 성분도 그리고 BY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10이고 이게 이제 5란 말이죠. 요걸 더한 거, 요게 이제 속력이 되겠죠. 크기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 제곱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을 구한다. 방향을 이제 구하는데 보면은 아까 그림에서 세타가 어떻게 나타내죠? 이렇게 나타내져 있다. 그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만약 한다면 요거 분의 요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by분의 bx. 여러분이 막 요런 구하라 그러면 무조건 x분의 y로 이렇게 막 구하는데, 상황 탄젠트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x분의 y가 아니에요. 그림 잘 보고 이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분의 y에서 구하면은 그 각도는 무슨 각도예요? 이 각도. 그죠? 이 각도나 이 각도 똑같은 각도죠. 그걸 구하는 게 되고,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각도는 이 각도이기 때문에 이 각도는 어떻게 돼요? 탄젠트 세타 하면은 이거 분의 이게 되겠죠. 이 y분의 bx가 됩니다.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식을 외워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26.6도가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26.6도 이쪽이니까 북동쪽이죠. 그죠? 26.6도 북동쪽으로 간다. 속력은 11.5m/h의 속력으로 간다. 그렇죠? 자, 거의 같아 보이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배가 강물에 대해서 여전히 자 10km, 이거는 강물에 대해서 그죠? 갈 수 있는, 강물에 대해서 갈 수 있는 속도. 그래서 근데 이제 얘가 정북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배를 이렇게 갔다가 아까 흘러가니까 밑으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비스듬하게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강물이 흘러가는 것 때문에 여기에 이제 딱 도달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해보자 이거죠. 관측자에 대한 배의 속력 얼마인가. 그 강물은 아까처럼 요것도 이제 강물의 땅에 대한 속도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요거고, 그리고 지금 이게 목적하는 거고, 그러니까 배가 땅에 대한 거고, 요거는 이제 강물에 대해서 배가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운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요 10km 속도, 요거는 속도의 크기, 요 벡터의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10km/h라고. 그리고 얘도 5km/h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각도가 몇 도가 돼야 되냐 하는. 그럼 사실은 이 그림에서 벌써 답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보시면은 얘가 세트할 때 얘가 지금 5고 얘가 10이단 말이죠. 그죠? 그럼 뭘 하면 되겠어요? 사인 하면 되겠죠. 그죠? 뭐 여기서 막 책에는 보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정리를 했는데, 어쨌든 x 성분은 사인 세타, y 성분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땅에 대한 거니까 전북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x 성분은 없고요. y 성분이 이제 b고, 요건 이제 구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5km 이렇게 되는데 얘랑 이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하면은 x 성분씩 구하면은 이렇게 돼서 10, 요 10이니까 그죠? 10 사인 세타 이렇게 요거. 그래서 사인 세타가 얼마가 돼야 된다?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럼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려면 역사인 하면은 30도가 되더라. 그럼 이제 30도를 딱 구하고 나면은 이제 그럼 강을 건너는 속도 B도 알 수가 있겠죠. 그 식에서 B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는 이제 실질적인 속도는, 왜냐 이쪽으로 내가 10km로 가도 강이 이렇게 가니까 내가 이쪽으로 건너갈 때는 8.66km/h로 하는 거죠. 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물에 대한 보트의 속력이 12m/s라고 하자. 물에 대한 보트의 속력이 보트 강물이라고 할까요, 그냥? 위에 12m/s고, 자, 동쪽으로 2.5m/s의 속력 강물 위에, 강물은 그러니까 강물의 속도는 그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럼 이때 보트가 강물의 흐름과 같은 동쪽으로 향할 때와 강물의 흐름과 반대인 서쪽으로 향할 때 지면에 대한 배의 상대 속도를 구하라. 이건 뭐 너무 간단하죠? 요 식만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지금 지면에 대한 보트의 속력이니까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BE니까 BE고 여기다 RR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BE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강물의 흐름과 같은 동쪽으로 향할 때는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겠죠. 그죠? 이렇게 돼서 14.5m/s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강물의 흐름과 반대의 서쪽으로 간다면, 그러면 이제 얘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요 플러스라는 거 동쪽을 플러스로 한 거예요. 그럼 서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보트는 여기서 마이너스 의미가 뭐예요? 마이너스 의미가 서쪽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서쪽으로 가고 9.5m/s 하는 거죠. 1차원이니까 이제 요거는 같고. 자, 비행기 조종사가 계기로부터 서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서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있겠죠. 비행기가. 그래서 그리고 공기에 대한 비행기의 속력은 150km/h다. 그래서 공기에 대한 개인의 속도는 요거다 이거죠. 150km/h. 그다음에 근데 이제 공기가 이제 북쪽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 공기의 그라운드에 대한 속도겠죠. 그죠? 이건 북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좌표계를 이렇게 잡았어요. X, Y 이렇게 잡으면은 이쪽 방향을 이제 우리가 단위 벡터로 넣었던 얘가 I고 이쪽 방향이 이제 J가 되는데, 얘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렇죠? 나타내면은 BPA가 마이너스 150km/h I 가지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방향이란 거죠. 그 다음에 공기의 그라운드에 대한 속력은 30km/h인데 J 방향이다. 이쪽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땅에 대한 비행기의 속도를 구하라 그랬어요. 땅에 대한 비행기의 속도는 plane to ground는 PAAG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이거 더하면 되는 거죠. 뭐 더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단위 벡터로 나타내져 있는 거니까 더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과연 그 속력은 얼마가 되는가? 물론 이제 속도를 구한다 그랬을 때 여기까지로도 물론 충분하지만은 속력을 이제 구해보면 어떻게 된다? 요거 제곱제곱해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153km/h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각도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가고 있고, 이 방향이랑 더하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각도를 먼저 구해보자 이거죠. 요 각도를 구하면 요 탄젠트 요거분의 요거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탄젠트 쓰면은 150 절대값 써가지고요. 150분의 30 가지고 하면 11.3도가 나오는데, 요 11.3도의 의미가 뭐다? 요거다 말이지. 요 각도가 11.3도예요. 그럼 우리가 방향을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내줘야 된다? 양의 X축으로부터 이렇게 나타내 주든가, 아니면 북쪽으로부터 서쪽으로 몇 도 기울어져 있다고 나타내 주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냥 169도라고 하든가, 169도라는 건 여기서부터 된 거죠. 아니면은 78.7도 북서쪽이다. 그 말은 뭐예요? 북에서 서쪽으로 78.7도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내 주든가,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강물이 0.5m/s의 속력으로 흐르고 있는데 한 학생이 상류로 1km를 수영하고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왔어요. 그러면은 강물은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학생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온 거죠. 이쪽으로 갈 때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이쪽으로 올 때는 이제 강물을 타고 내려오는 거니까 시간이 다르겠죠. 그래서 만일 이 학생이 정지해 있는 물에 대해서 1.2m/s의 속력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학생의 속력, 학생의 속력이니까, 그죠? 그때 요거를 이제 보면은, 먼저 강물은 이렇게 0.5m/s, 이거는 이제 변압이 없죠. 이쪽으로 이제 간다고 치고, 근데 이제 학생의 강물에 대한 속도는 이제 1.2m/s. 근데 얘는 이제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거나 어쨌든 강물에 대한 속도는 1.2m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 만약에 학생이 땅에 대해서 자 올라갈 때의 속력은 그냥 SR 더하기 R인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학생이 올라가는 거니까 학생 기준으로 해서 학생이 이제 올라가니까 이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잡으면은 얘가 이제 1.2m/s로 가겠지만은 강물은 어때요? 마이너스 0.5m/s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학생의 올라가는 속도는 결국 얼마가 된다? 땅에 대해서 0.7m/s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내려갈 때는 어떻게 된다? 하고 하는 거니까 여기 더해지겠죠, 속력이. 그죠? 그래서 1.7m/s. 그럼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려면은 올라가는 시간과 내려가는 시간을 따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올라갈 시간을 구하려면 뭐야?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되죠. 그럼 이 거리가 1km고 얘도 1km고,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0.7m/s니까 시간이 더 걸릴 거고, 내려갈 때는 1.7m/s니까 시간이 적게 걸리겠죠. 그래서 각각 걸리는 시간을 그래서 더하면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근데 만약에 같은 거리를 정지된 물에서 수행하면, 정지된 물에서는 그냥 1.2m/s로 2km를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2km를 1.2m/s의 속력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때는 이제 1667초가 걸리더라 하는 거죠. 흐르는 물에서 수영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올라갈 때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이제 설명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할 때는 항상 이제 극한으로 가보면 돼요. 만약에 학생이 어 1.2m/s로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요 속도를 갖다가 만약에 학생이 물에 대해서 0.5m/s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 물이 0.5m/s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 학생은 계속 그 자리에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위로 1km 가는데 시간이 무한대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가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학생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시간 차이가 줄어들겠지만, 결국 아무리 빨라도 결국 이제 극복을 못 한다는 거죠. 자, 비행기가 공기에 대해서 630km/h로, 그래서 플레인 B, PA가 되겠죠. 그죠? A가 요 속력을 유지하면서 북쪽으로 750km 떨어진 도시를 향하고 있는데, 여기서 목적지가 여기다 말이죠. 여기서 750km 떨어진 그것을 향하고 있는데, 바람이 35km/h의 속력으로 남쪽으로 분다면, 이쪽으로 분다면 바람을 정면으로 받는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 먼저 비행기의 속력이 지금 북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죠? 630km/h고, 바람의 속력은 남쪽으로 되니까 마이너스 35km/h니까 결국 땅에 대한 비행기의 속력은 어떻게 된다? 595km/h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750km를 595km/h로 가는 거니까 1.26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속력의 바람이 비행기의 진행 방향을 같은 방향으로 불면은 속력이 어, 더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증가해서 하면은 또 플러스로 하면 되죠. 630 플러스 35km 아워.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제 증가하니까 플러스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속력이 아까는 500였는데 이건 665단 말이죠. 그러면 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이제 아까보다 훨씬 줄어들었죠. 자, 근데 세 번째, 지면에 대해서 동쪽으로 만약에 35km,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북쪽으로 가야 된다 말이죠. 북쪽으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얼마? 750km 떨어진 데로 가야 되는데 바람은 이쪽으로 불고 있어요. 그럼 내가 가기는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비행기는 어떻게 가야 되겠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야지 이 속력하고 이거랑 맞아가지고 이렇게 딱 되죠. 이제 요걸 구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가 지금 35고, 그죠? 그리고 얘는 지금 지면에 대해서 630이니까 요 삼각형만 보면 이제 이 각도가 벌써 나오는 거죠. 사인각을 이용하면 되니까, 그죠? 그걸 이용하면은, 자, 벡터식으로 나타내면 BAG, 그러니까 공기의 요 속도는 35km I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레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가고, 얘가 이제 세타니까, 지금 보면은, 어, 요 I 방향이 이제, 사실은 여기 코사인 세타라고 있는데, 요 세타를 그걸로 바꿔야 되겠네요. 세타라고. 사실은 이제 요 세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세타라고 생각, 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요 세타라고 하지 말고, 아예 이 세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BPG는, 그러니까 plane to ground는 PAAG,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plane to ground, 비행기는 어떻게 돼? 정북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J 성분만 남고, I 성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I 성분이 없어진단 말이죠. 요거 두 개가 더해져가지고 0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BPA 코사인 세타가 뭐가 돼야 된다? 35km/h가 돼야 된다. 그럼 BPA는 얼마예요? 630이잖아요. 그래서 왜 보면은 630분의 마이너스 30 사인이 여기 나오는데 마이너스 값으로. 그래서 이제 각도를 구하면 얼마가 나온다? 93.2도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93.2도니까 요 각도 요만큼 넘어가 있죠. 그죠? 또는 뭐 3.2도 저쪽 이렇게 이제 해서 구하면 된다. 아니면은 그냥 요 삼각형에서 여러분이 만약 생각한다면 여기가 630이고 여기에 35니까 그냥 요걸 만약에 세타라고 이제 B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sin B는 뭐가 돼요? 630분의 35가 되고 그래서 B를 구하면은 함수가 구하면 3.2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야 돼요. 답을 구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쓰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쪽으로 2.5m/s 제곱으로 가속되고 있는 기차가 그러니까 가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속되고 있는 거니까 관성 기준틀이 아닌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기차가 이제 이렇게 가속되고 있는데 여기 나사못이 이렇게 하나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기차의 객실 나사가 한 개 떨어질 때 기차 객실에 대한 그 나사의 가속도는 얼마인가? 그럼 보면은 기차 객실에서 볼 때는 어때요? 얘가 중력 가속도도 받고 있지만은 기차가 이쪽으로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마치 이런 관성력을 받고 있는 게 뒤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보면은 자, 이 나사 뭐 스크루 드라이브니까 스크루니까 나사를 하고 또 T는 이제 트레인. 그 트레인에 대한 나사는 S2 그라운드, G2 트레인 이렇게 하면 되죠. 요 관계식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이 ST는 그러니까 트레인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내가 요 첨자를 순서를 바꿨어요. GT가 아니라 TG로 바꿨어요, 그죠? TG로. 그러니까 그라운드에 대한 트레인의 속도 이렇게 이제 바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양변을 미분해보자 이거죠. 가속도를 하기 위해서. 자, 미분을 하면은, 자, 요게 뭐예요? 요게 트레인에서 본 나사의 가속도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그라운드에서 볼 때의 나사의 가속도고, 요거는 그라운드에서 볼 때 트레인의 가속도다 말이죠. 그래서 요거 그라운드에서 볼 때 트레인의 가속도, 기차의 가속도는 이제 요 2.5로 주어졌고, 자, 요거 이제 보시면은, 요건 이제, 이 동쪽을 요쪽 I라고 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옆에서 보는 걸로 쳐가지고, 이거는 이쪽은 위쪽이고 이쪽은 아래쪽이라고 할 때, 얘는 사실은 중력 가속도를 받겠죠. 왜? 그냥 떨어지고 있어요. 그냥 나사가 이렇게 떨어질 때는, 우리가 땅에서 볼 때는 나사의 가속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럼 땅으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나사가 그렇게 되니까 나사가 지금 9.8m/s 제곱으로 아래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그래서 기차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방향에. 그래서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여기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기차가 가속돼 이 방향으로 이제 가속되고 있을 때 0.5m/s로 가속되고 있을 때 보면은 나사는 어떻게 된다? 중력 때문에 9.8m/s 제곱으로 떨어지는 가속도도 있지만은 얘가 이쪽으로 가는 이제 가속도도 이 사람한테는 관측이 되는 거죠. 실제로는 이 없는 가속도지만은 이 사람이 비관성 기준틀에서 볼 때 이제 생기는 이런 가짜 가속도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관성력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힘 이제 환산하면.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뉴턴의 운동법칙에서 다시 할 텐데 어쨌든 여기 이제 9.8이고 여기 이제 2.5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그래서 이제 전체 가속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는 하는 거죠.